어디서 말대꾸야? 찰싹 시어머니의 손이 지원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너 같은 애한테 내 아들 뺏긴 것도 분통 터지는데 시어머니 망신까지 시켜?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지원에게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빛나는 왕관도 화려한 성도 모두 버리고 평범한 이름 강경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의 무게는 내가 짊어진 왕관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아파트 거실. 지원은 지친 표정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뒤로 화려한 조명 아래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원과 턱시도를 입은 경섭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야, 차지원. 너 지금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수세미 아깝게 거품만 내는 척하지 말고 박박 닦아. 네, 어머님. 시어머니 오명숙은 며느리인 지원을 늘 그렇게 불렀습니다. 야, 차지원. 그 차지원이 숨긴 그녀의 신부는 곧 자신의 방패를 스스로 부러뜨린 것과 같았어요. 그들에게 감추어진 배경은 지원을 무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구실이 되었습니다. YS건설 본부장실. 경섭은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회의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YS건설, 유성그룹과 전략적 MOU 체결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경섭, 학연, 지연, 집안, 어느 쪽도 힘이 되어줄 배경 하나 없는 평범한 남자였지만 그는 뛰어난 분석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국내 굴지의 건설사 YS건설의 핵심 인재로 급부상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이른바 개천에서 난 용이었죠. 그의 성공은 곧 어머니 오명숙 여사의 삶의 전부이자 며느리 지원에게 들이대는 갑질의 근거였습니다. 강 본부장님, 유성그룹과의 이번 신규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명운이 달렸어요. 특히 유성그룹 차회장님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하니 부사장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죠. 박수영 실장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경섭의 핸드폰에 아내 지원에게서 온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 다 되었어요. 경섭은 슬쩍 보고 무시했습니다. 본부장님, 부인께서 연락하셨나 봐요. 오늘 일찍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아니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회의 계속하죠. 경섭에게 성공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이유였습니다. 아내의 사랑도 가정의 평화도 그의 야망 앞에서는 언제나 후순위였습니다. 강경섭의 아파트. 지원은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명숙과 강지민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나 다음 주에 친구 결혼식 있는데 새 옷 사야 해. 올케가 입던 거 물려받으라는 소리는 하지 마. 올케 옷은 촌스러워. 강경섭의 동생 지민이 지원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빠한테 카드 받아. 우리 경섭이 이번에 대박 프로젝트 따냈잖아. 야, 차지원. 저녁은 언제 되는 거야? 우리 경섭이 돌아오기 전에 상 차려놔야지. 네, 어머님.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다는 소리만 1시간째 하네. 어느 집안 딸내미인지를 모르겠다니까. 집안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지원의 하루는 끝없는 비난과 무시의 연속이었습니다. 유성그룹 회장의 외동딸로 자라며 배운 모든 것들은 이 작은 아파트에선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아니,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숨겨야 했습니다. 남편 경섭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또 자신이 선택한 대가였기에 조용히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오명숙 여사는 며느리 지원의 배경이 평범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정도면 유성그룹 딸은 아니어도
하다못해 지방 유지 딸과는 결혼했어야지. 그녀의 이 뿌리 깊은 불만은 지원을 괴롭히는 일상적인 연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띵동, 초인종이 울리고 오명숙이 현관을 열었습니다. 동네 부녀의 사람들 10여 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어서들 와요. 마침 우리 며느리가 오늘 셰프처럼 한상 잘 차려놨을 거요. 우리 경섭이 승진 얘기할 때 마시려고 아껴둔 술도 냅시다. 야, 차지원. 너 지금 뭐하니? 후다닥 상 안 차리고. 당황한 지원이 앞치마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님 오신다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아니, 시어머니가 손님 초대하는데 며느리한테 보고해야 해? 보세요.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저렇게 퉁명스럽게 나오잖아요. 시키는 일 하나 제대로 안 하고 제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는지 원. 오 여사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서. 부녀회장이 눈치를 보면서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지원은 말없이 황급히 추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고 접시를 더 꺼내고 잔을 준비했습니다. 30분 후 지원은 땀을 흘리며 간신히 상을 차렸습니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고 오명숙이 그제야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경섭이가 유성그룹이랑 대박 프로젝트 따낸 거 축하하는 자리예요. 곧 부사장 될 겁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야, 너도 여기 앉아서 인사나 해라. 우리 경섭이 덕분에 네가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알기나 하니? 지원이 어색하게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오명숙이 와인잔을 일부러 지원 쪽으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잔이 깨졌어요. 아이쿠, 이게 뭐야? 너 지금 내가 손님 좀 초대했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귀한 손님들 오셨는데 분위기 이렇게 잡쳐놓고 그리고 이 잔이 얼마짜린 줄 알아? 어머님,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갑자기 뭐, 지금 내가 쇼한다는 거야? 여러분 다 보셨죠? 이 애가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아니, 제가 보기엔 부녀의 부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다 말았어요. 아유 말하는 내 입만 아프지. 우리 며느리란 애가 저래요. 친정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참고 있던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명숙이 그것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지금 우니?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 나쁜 사람 만들려고? 어이가 없네. 그리고 어디서 말대꾸야. 찰싹? 오명숙이 지원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부녀의 사람들 모두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너 같은 애한테 내 아들 뺏긴 것도 분통 터지는데 시어머니 망신까지 시켜?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지원은 맞은 뺨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도가 지나치시네요. 그동안 어머님의 모욕도 무시도 다 참고 살았습니다. 경섭 씨를 사랑하는 이유 하나로요. 하지만 오늘 이 일은 너무하십니다. 뭐, 도가 지나치시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오명숙이 과장된 몸짓으로 지원을 밀치려다 스스로 발이 꼬여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밀쳤어요. 이 싸가지 없는 게 나를 그동안에도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부녀회의 멤버 하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오 여사님, 일어나세요. 제가 보기엔 며느리분이 밀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 애가 날 밀쳤어요. 여러분이 다 봤잖아요. 오명숙의 연극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지원에게 가한 수많은 폭력들 중에
마지막 폭력이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경섭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와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봤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달려가 그의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원아,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경섭아, 내 아내가 내가 안 볼 때 나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 오늘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밀쳐서 넘어뜨리기까지 했어. 시어머니 오명숙의 헐리우드 뺨치는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경섭 씨, 그게 아니야. 어머님이 스스로 넘어지신 거야. 어머님이 내 뺨을 때리셨어. 나는 그냥 너무 서러워서. 경섭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엄마가 널 때렸다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렇다 해도 네가 어떻게 어머니를 밀쳐? 지금 당장 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해. 지원은 경섭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부녀회장이 쭈뼛거리며 앞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봤는데 며느리분이 밀친 게 아니라. 시어머니 오명숙이 급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들이 너 속상할까봐 일부러 그러는 거다. 고부간에 이런 상황 생기면 중간에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참고 말걸. 네가 오니까 서러워서 흑흑. 지원은 가슴속에 모든 온기가 사그라드는 것을 느끼며 알 수 없는 한기마저 들었습니다. 경섭 씨는 내가 뭘 내려놓고 당신한테 왔는지 모르지?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어. 당신의 성공이 당신의 사랑보다 더 중요했지. 경섭은 달라진 눈빛, 감정 없는 말투의 지원의 모습에 흠칫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이내 아들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원아, 이성적으로 행동해. 지금은 일단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 지원에게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알겠어. 당신에게 나는 그저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지 않고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전시품 정도였다는 걸. 그리고 당신 엄마에겐 세상에 보여줄 좀 더 럭셔리한 전시품이 필요한 거고. 지원은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서 경섭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지원은 돌아서 나오며 생각했어요. 내 잘못된 판단 속에 갇혀있던 나를 이제 해방시켜 줄 거야. 내가 놀던 물이 어떻게 너를 집어삼킬지 한번 상상해봐. 그날 밤 차지원은 강경섭의 아내라는 이름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녀가 잃은 것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며 살아온 3년간의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3일 후 웅장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의 유성그룹 회장실 안에는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의 지원이 아버지 차 회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뺨 맞은 흔적은 화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은 유성그룹의 영예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내 뺨에 난 상처가 내가 겪은 고난을 말해주는구나. 내가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대체 그 강경섭이라는 애송이가 뭐라고. 지금이라도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다. 아니에요. 아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착각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의 희생을 존중이 아닌 권력 없는 며느리라는 약점으로 이용했습니다. 이제는 끝이에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도 평범한 아내도 아닙니다. 아빠의 외동딸, 유성그룹의 후계자, 차지원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도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아빠, 제가 직접 해결하게 해주세요. 저들은 제가 가진 능력과 힘을 몰라요. 저들이 처음부터 제가 유성그룹 딸이라는 걸 알았다면 손찌검은커녕
자기 아들의 출세에 황금열쇠로 금이야 오기야 하며 납작 엎드렸겠죠. 지금 한창 기고만장해 있는 저들에게 저는 한여름밤의 꿈과 함께 후회의 고배를 마시게 할 거예요. 좋다. 내가 내 자리를 찾겠다는데 내가 말릴 이유가 없지. 신규 스마트 시티 개발 프로젝트의 유성그룹 총괄 책임자로 복귀해라. 내 능력을 보여줘. 유성그룹 전략기획본부의 19층 사무실엔 지원이 밤늦게까지 YS건설이 제출한 프로젝트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에게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능력과 정당성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녀는 경섭이 자신의 능력으로 잡았다고 믿는 그 기회,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를 복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YS건설, 그리고 강경섭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지원의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어요. 본부장님, 이 시간까지 일하시면 몸이 안 좋으실 텐데요. 괜찮아요. 이 서류 분석이 끝나야 내일 회의 준비가 됩니다. YS건설 프로젝트 말씀이시죠? 강경섭 본부장이 총괄하는. 지원은 서류를 보며 냉정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강경섭 본부장. 그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ESG를 표방했을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유성그룹 전략기획본부 회의실, 지원이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YS건설이 제출한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 기획안을 검토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환경영향평가의 심각한 미달입니다. 겉으로만 ESG를 표방했을 뿐, 실제로는 개발 이익 극대화를 위해 법적 허용치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도 YS건설 강 본부장은 회장님께도 능력을 인정받은 인재입니다. 이 문제로 계약을 파기하면 우리도 파기는 없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재검토 및 책임자 교체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유성그룹의 경영 철학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책임자 교체라면 강 본부장을 해임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능력과 윤리는 별개입니다. 그가 프로젝트 총괄로서 적합한지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원은 서류에서 경섭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차갑게 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지원의 결정은 감정이 아닌 냉철한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그 판단이 가져올 파장은 강경섭과 그의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한편 강경섭의 집에선 경섭이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프로젝트 소식을 알렸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축하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 내가 이번에 유성그룹과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사실상 YS건설 부사장 승진이 확정적이에요. 아이고, 내 아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났구나. 우리 경섭이가 드디어 그룹 부사장이 되는구나. 오빠, 진짜? 그럼 유성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도 초대받는 거야? 응. 공식 초청받았어. 그 자리에 정재계 인사들이 다 모인다더라. 지민아, 너도 좋은 옷 준비해. 우리 아들 덕분에 회사 사장님 딸도 만날 텐데 아무거나 걸치고 갈 순 없지. 모냥 빠지게. 엄마 말이 맞아. 오빠, 그 박수영 실장 말이지? 어차피 그 밥통 같은 올케는 쫓아냈으니 오빠 자리 굳히려면 박 실장 잡아야지. 경섭은 혼자 방에 들어가 서랍에서 지원이 던진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섭아, 뭐해? 나와서 케이크나 먹자. 네, 엄마. 지금 갑니다.
경섭은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지원은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며칠 후 오명숙과 강지민은 백화점 쇼핑백을 가득 들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 드레스 어때? 500만 원짜리인데. 우리 딸 예쁘다. 우리 경섭이 덕분에 이제 이런 옷도 마음껏 살 수 있어. 네 올케는 이런 옷이나 한번 제대로 걸쳐는 봤겠냐? 맨날 아끼라고 잔소리만 해대고. 그러게 올케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맨날 눈치만 주고. 아유, 그의 이야기는 그만해. 우리 경섭이 이제 유성그룹 부사장 되면 더 좋은 며느리감 데려올 거야. 박수영 실장 같은 사장님 딸이면 딱이지. 경섭은 거실로 나오며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원이 이야기는 그만해요. 엄마, 난 엄마의 아들이지만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지원이 그 애는 네 발목만 잡았지. 잘했다, 내 아들. 파티에 가자. 가서 내 위상을 만천하에 떨치자. 그들은 자신들이 곧 맞이할 파멸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며느리가 그들이 우러러보던 유성그룹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유성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파티장엔 화려한 샹들리에와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유성그룹의 행사에는 정치인, 재벌 총수, 유명 인사들이 총집결했습니다. 이 자리는 권력과 부의 상징이자 누군가에게는 몰락의 시작이 될 무대였습니다. 경섭과 오명숙, 강지민 세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오명숙은 과하게 치장했고 강지민은 애들처럼 들떠 있었어요. 아이고, 여기 봐. 다들 얼마나 화려한지. 우리 경섭이도 이제 이런 자리의 주인공이야. 엄마, 저기 연예인도 보여. 완전 대박. 경섭이 두 사람을 향해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엄마, 지민아. 너무 들뜨지 말고 조용히 해. 여기는 비즈니스 자리야. 두 사람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경섭이 박수영 실장을 발견하고는 곧장 그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박수영은 경섭을 보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실장님, 오늘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 본부장님 오셨군요. 어머님과 여동생분도 함께 오셨네요. 아유, 박 실장님, 우리 경섭이 잘 봐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경섭이가 유성그룹과의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 나면 곧 부사장이 될 텐데 앞으로 더 자주 보자고요. 박수영 실장의 표정이 난감해졌습니다. 부사장, 승진이요? 강 본부장님, 아직 소식 못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말씀이십니까?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가 유성그룹 측의 강한 재검토 요구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 본부장님께서 총괄 책임자 자리에서 해임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경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해임이라뇨? 누가 무슨 권한으로?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유성그룹 측에서 워낙 강력하게 밀어붙여서요. 환경 영향 평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뭐, 우리 경섭이가 해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부사장 승진은? 잠깐만. 이건 뭔가 잘못됐어. 내 기획안은 완벽했는데. 바로 그때 파티장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 비로소 여왕은 가면을 벗고 자신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파티장 입구로 최고급 리무진이 도착하고 검은 수트의 경호원이 뒷좌석의 문을 열자 흐트러짐 없는 블랙 드레스를 입은 지원이 압도적인 위엄과 함께 내렸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가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그녀의 뒤로는 차 회장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서너 명의 경호원들이 양옆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차 회장님 따님이신가? 와, 몇 년 만에 공식 석상에 나오시는 거야? 소문으로만 듣던 유성그룹 후계자. 경섭, 오명숙, 강지민이 눈앞에 인물을 보는 순간 온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올케 아냐? 말도 안 돼. 저게 어떻게... 경섭은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원이 차 회장과 함께 파티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군중 사이에서 시댁 가족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고 수십 개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그들을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오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원에게 다가가며 차지원, 내가 어떻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곧 이혼당할 며느리 주제에. 지원의 수행 비서가 오명숙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원과 그들의 거리를 유지시켰습니다. 언니,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차려입고 등장하면 아줌마가 사모님이라도 될 줄 알았나 봐. 오빠 망신시키려고 이러는 거야? 당장 나가요. 지원은 오명숙을 내려다보며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이라니요? 어머님, 제 집에 제가 왔는데 무슨 상관이시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성그룹 신규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이자 유성그룹 차 회장의 외동딸, 본명 차지원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경악, 기자들의 플래시, 그리고 강경섭 가족의 창백한 얼굴, 모든 것이 한 장의 그림처럼 정지되었습니다. 파티장 내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유성그룹 차 회장 딸이라고? 진짜야? 검색해봐. 몇 년 전 사진이 있긴 한데 맞는 것 같아. 대박. 경섭은 넋이 나간 듯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경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원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지원아, 내가 유성그룹 딸이라니 어떻게 나한테 단 한마디도 왜 말 안 했냐고요? 개천에서 용이 된 것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잖아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일구어낸 지금의 당신 앞에 내가 내 배경을 숨겨야만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착각했으니까요. 지원아, 그럼 그동안 3년입니다. 3년 동안 저는 차지원이 아닌 강경섭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유성그룹 후계자 수업도 아버지와의 시간도 제 꿈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오명숙이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습니다. 유성그룹 후계자, 이게 말이 돼? 우리 경섭이가 너 때문에. 우리 경섭이가. 지원이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당신 아들이요? 강경섭 본부장은 제가 평범한 며느리로 숨어 지낼 때 당신의 온갖 모욕과 폭행을 묵인했습니다. 아니, 두둔했습니다.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랬지. 네가 유성그룹 딸인 줄 알았으면 그러셨겠죠. 미리 아셨더라면 저를 무척이나 아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 신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으니, 자, 이제부터 판을 뒤집어 볼까요? 어머님? 지원은 오명숙을 향해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가리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머님? 제 뺨을 때리셨던 그 손. 당신의 눈에는 제가 평범한 남자와 결혼한 배경 없는 며느리였겠지만 저에게는 당신의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인간 차지원의 삶이었습니다. 언니, 아니, 본부장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몰라서요?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가 몰라서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확실히 아셨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셔야겠네요. 지원은 경섭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강경섭 본부장님,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는 YS건설과 유성그룹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당신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해임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지원아, 아니, 차 본부장님, 그건 개인적인 감정 때문입니까? 개인적인 감정이요? 당신의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는 객관적으로 기준 미달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윤리와 공정성은 낙제점입니다. 환경 영향평가가 문제라면 수정하겠습니다. 기회를. 당신이 가정에서 한 선택은 비즈니스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당신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권력에 빌붙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수천억 원의 프로젝트를 맡길 수 없습니다. 경섭의 고개가 바닥으로 향해 떨어졌고 그의 눈빛은 충격과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강경섭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부사장 승진, 프로젝트 총괄,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파티장의 대형 스크린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유성그룹 차지원 본부장 3년 만에 공식 복귀. YS건설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유성그룹의 사옥 앞에선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어요. 유성그룹 차 회장의 외동딸 차지원 본부장이 3년간의 공백을 깨고 공식 복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녀가 결혼 후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명숙과 강지민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파티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대며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들이 유성그룹 후계자한테 그렇게 했다고? 대박. 완전 막장 드라마네. SNS에 벌써 올라왔어. 난리 났다.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명숙과 강지민은 변호사와 함께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권선징악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지원은 법과 대중의 시선 앞에서 오명숙의 횡포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어설픈 합의나 용서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원에게 준 상처의 깊이만큼 그들은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명숙 씨, 며느리가 유성그룹 후계자인 줄 알고도 폭행하셨습니까? 강지민 씨, SNS에 올린 며느리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은? 기자들의 질문이 그들을 향해 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명숙과 강지민은 대중들 앞에 낱낱이 공개되는 자신들의 횡포에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새파랗게 얼어 있었어요. 그들의 변호사가 기자들을 막아섰습니다. 기자분들, 피고인들은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질문은 나중에. 유성그룹 측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변호사의 만류에도 거침없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YS건설 사장실 경섭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강 본부장, 자네 능력은 인정하네. 하지만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너무 컸어. 유성그룹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이해합니다, 사장님. 제 불찰입니다. 사직서 수리해 주십시오. 그때 박수영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박 실장님, 제가 실망을 끼쳐드려서. 실망이요? 저는 본부장님을 존경했어요. 능력도 있고 노력파였으니까요. 근데 가정에서의 모습을 보니, 네, 실망한 거 맞아요. 경섭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본부장님은 실력은 있었지만 인격은 없으셨네요. 한 달 후, 경섭은 작은 월세방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벽에는 채용 공고가 붙어 있고 노트북에는 수십 통의 불합격 메일이 열려 있었어요. 대한민국 재계는 좁았습니다. 유성그룹 후계자의 남편이었다가 이혼 위기에 처한 남자, 시어머니의 폭행을 묵인한 비겁한 남자. 그런 낙인은 어떤 이력서에서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경섭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기 자신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나의 성공이라는 그림자에 가려 그녀의 눈물을 외면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능력과 성공은 결국 어머니의 갑질과 나의 비겁함이라는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그녀의 사랑을 나는 이용했던 것이다. 이제라도 진심을 전해야 한다. 변명도 변호도 없이 오직 사과와 후회만을. 경섭은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경섭이 편지를 쓰는 모습, 그의 손이 떨리고 눈가가 붉어졌어요. 지원에게,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펜을 든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아니까. 다만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 당신이 나를 위해 내려놓은 것들의 무게를 나는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 미안해, 지원아. 그리고 사랑했어. 3개월 후, 지원은 유성그룹 본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 재검토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섭의 편지가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지원은 경섭의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곧 눈물을 닦고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오명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강지민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처벌은 가벼웠지만 사회적 낙인은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지원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경섭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지원의 선택이 아니라 경섭 스스로 증명해야 할 몫이었어요. 본부장님, 강경섭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시겠습니까? 지원이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경섭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초라하지만 눈빛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진심과 겸손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어떤 변명도 용서도 구하지 않을게요. 경섭이 본부장으로서의 지원에게 예의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내가 당신에게 했던 잘못, 어머니와 여동생이 당신에게 했던 모욕.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인간 차지원의 가치를 무시한 나의 비겁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으셨나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아지더군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유성그룹 프로젝트도, 부사장 자리도, 명예도 모두. 하지만 이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내가 당신의 사랑으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평가 개선 방안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잘못을 만회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경섭의 눈을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혼은 예정대로 진행할 겁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기회를 줄게요. 단 유성그룹의 정식 직원이 아닌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 환경 개선 태스크포스의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과 진정성, 그리고 인간적인 가치를 다시 증명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뼈아픈 대가이자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과입니다. 1년 후, 유성그룹 사무실. 경섭은 넥타이도 매지 않은 소박한 옷차림으로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환경 관련 서적들이 가득하고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 화면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경섭은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유성그룹의 후계자였던 아내의 사랑을 이용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오직 자신의 능력과 신뢰를 쌓아 올리는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명예로운 타이틀이 아닌 진정한 성장만이 목표였습니다. 지원이 복도를 지나가다 TF 사무실 창문 너머로 경섭이 집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냉철함 대신 미세한 미소가 감돌았어요. 본부장님, 강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환경 영향평가 개선안이 업계에서도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는데 이제는 모두 인정하고 있어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후배들도 챙기고 팀워크도 중시하고. 본부장실의 박 비서가 경섭에 대한 사내 반응을 전해주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변할 수 있는 사람도 있나 봐요. 1년 반 후, 유성그룹 창립 41주년 기념 파티. 작년과 같은 장소지만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는 강경섭의 혁신적인 환경 영향평가 개선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유성그룹의 ESG 경영은 업계 표준이 되었고 차지원 본부장은 30대 최연소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강경섭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을 거쳐 유성그룹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무대 위, 지원과 경섭이 나란히 서서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 성공 공로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경섭은 이제 차지원의 남편이 아닌 유성그룹의 핵심 인재 강경섭 이사로서 서 있었습니다. 차 회장이 단상에 서서 두 사람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차지원 이사, 강경섭 이사. 두 분의 노력으로 유성그룹은 ESG 경영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원이 경섭을 바라보며 따뜻하지만 단호한 미소로 말했어요. 강경섭 이사님, 당신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의 오만함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을 깨달았기에 오늘의 성공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경섭이 지원에게 허리를 굽혀 존중을 표하며 답했습니다. 차 이사님, 제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성공이 아닌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무대 뒤 지원과 경섭이 마주 섰습니다. 이혼 서류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 어떻게 할까요, 강 이사님? 지원이 고개를 살짝 옆으로 들어 경섭에게 물었어요.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나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 겁니다. 1년 반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정말 많이 변했더군요. 경섭이 지원의 눈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변한 게 아니야.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거지. 사람을 대하는 법, 겸손함,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요? 경섭이 반지를 주머니에서 꺼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던졌던 이 반지를 1년 반 동안 매일 보면서 다짐했었어. 만약 다시 기회가 온다면 평범한 남편이 아닌 당신의 파트너로서, 당신의 사랑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 곁에 서고 싶다고. 지원은 반지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볼까요? 거짓 없이, 숨김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선택한 그 순간을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돌려주고 싶다, 지원아. 당신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 경섭이 지원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지원이 반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의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하지만 당신의 옆자리는 이제 당신의 능력과 진심에 걸맞은 자리가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난 용과 숨겨진 공주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두 명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6개월 후 유성그룹 본사 옥상 정원. 지원과 경섭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장 차림이지만 표정은 편안했어요. 지원아, 오늘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어머님이요? 상담 치료를 받고 계시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고 싶다고. 그리고 당신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변하셨다면요. 서두르지 않을게. 당신의 속도에 맞출게. 그리고 지민 씨는요? 지민이는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고 있어. 봉사활동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 오히려 그쪽에서 보람을 느낀대. 다행이네요. 지원아, 우리 다시 결혼식 올릴까? 결혼식이요? 응. 이번에는 제대로. 네가 누구인지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결혼식. 어때? 좋아요. 하지만 너무 화려하지 않게. 우리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결혼식으로요. 경섭이 지원을 품에 안으며 물론이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혹독한 시련을 통해 그 진가를 증명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그녀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개천에서 난 용의 아내였던 그녀는 이제 비로소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성을 쌓아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권력이나 신분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위기의 순간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신분, 권력, 성공은 사랑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 자체가 사랑의 이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가슴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